안녕하세요, 캠핑 채널 먼데이나인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캐스퍼를 부천 상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만나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사전 계약을 진행한 상태인데요. 출시 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캐스퍼가 어떤 매력으로 다가올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차박용으로 이 차량에 관심이 있어서 사전 예약을 진행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각종 광고를 통해 캐스퍼가 캠핑과 차박에 참 좋은 차량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된 차량입니다. 캐스퍼는 현대자동차에서 단종한 경차 아토스 이후 처음으로 다시 출시하는 경영 SUV입니다. 사실 SUV라는 말을 현대자동차에서는 계속 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SUV까지는 아니고 SUV 스타일 경차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전체적인 디자인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현대자동차에서 신경을 쓴 티가 많이 납니다. 저도 이런 디자인에 끌려서 사전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캐스퍼로 차박도 할 수 있어, 풀플랫도 돼 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차박이라는 것이 차 안에서 잠만 자는 것이 차박이 아니라는 것은 차박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캐스퍼는 차박을 하기 위해 내부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운전석 시트가 폴딩되는 것뿐 풀플랫도 어중간하게 되고 차량의 높이가 낮아 거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느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평탄화가 가장 문제인데 트렁크에 당연히 들어있어야 할 러기지 박스가 옵션으로 빠져있는 부분도 그렇고 10cm가량 되는 에어매트를 깔아야 진정한 평탄화가 되어서 안 그래도 나오지 않는 실내 거주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트렁크를 열 때에도 성인 남성은 모르지만 164cm 정도 되는 여성이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 트렁크의 높이가 높아서 까치발을 들어야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신장이 160 이하이신 분들은 트렁크에 손이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마감 부분의 플라스틱 소재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도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재감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만족도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부 다른 차량들과 호환이 될 만한 부품들이 오히려 소재감이 좋은 편이어서 차라리 공유되어 있는 부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경차는 원래 그런 맛에 싸게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타는 거야 라고 혹자는 이야기하지만 차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연비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 원래 경차는 연비 보고 타는 차가 아니라 혜택 보고 타는 차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캐스퍼의 차값이 비싸서 취득세 혜택을 다 못 받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 트림을 낮춰서 구매하면 된다는 둥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모델은 제가 오늘 본 모델 중 유일한 터보 모델이었는데요. 많은 미디어를 통해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캐스퍼는 터보 모델을 구매하지 않으면 폭망한다는 것이 정설인 듯합니다. 다만 터보 모델을 트림으로 빼지 않고 옵션으로 뺀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정말 잘한 부분이라고 칭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이번에 캐스퍼 구매를 고려하면서 정말 옵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정말 현대자동차의 옵션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다음 트림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상술은 정말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핑이나 차박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캠핑과 차박을 다닐 때에는 수납의 압박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캐스퍼는 처음 온라인으로 차량을 발표할 때부터 캠핑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실제 차박이나 캠핑이 아닌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때에도 오늘 실제로 차량을 보니 수납에 대한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차에는 굉장히 많은 짐을 싣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컵홀더도 그렇고 도어 쪽에 있는 수납함 부분도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경차들은 실내 공간을 어떻게든 쥐어짜서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캐스퍼는 아예 포기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납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비추는 대시보드 부분과 글로브 박스, 1열에 있는 2개의 컵홀더와 기어 레버 아래쪽에 있는 성인 남성도 팔이 닿지 않는 위치에 있는 수납 공간, 그리고 각 도어마다 조그맣게 달려있는 수납 공간이 캐스퍼 수납 공간의 전부입니다. 심지어 도어에 있는 수납 공간은 디자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컵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2열의 경우에는 그 어느 곳에도 컵을 놓아둘 공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트 등받이 부분 역시 수납을 위한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런 부분은 차량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아쉬움으로 계속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하다못해 그물망이라도 넣어주지 현대자동차가 왜 이런 부분을 아예 간과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높이를 제외한 모든 재원에서 캐스퍼와 동일한 레이의 경우 박스카의 특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얼마나 레이의 수납 공간이 많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거주성, 신장 178인 제가 1열에 앉았을 때의 헤드룸 공간은 넉넉한 편이고 제가 1열에서 운전을 한다고 가정하고 시트의 포지션을 설정한 후 2열에 탑승해서 레그룸 공간을 살펴보아도 영상에서와 같이 꽤 넉넉했습니다. 2열의 헤드룸 공간도 1열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미디어를 통해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한 파란색 시트는 저 역시도 깜짝 놀랄만한 수준이었고 경찰하고 다 이렇게 등받이와 엉덩이 부분이 다른 컬러로 해야만 하는지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차라리 깔끔한 원톤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1열에 있는 컵홀더 중간에 핸드폰 홀더가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2천만원짜리 경차치고는 정말 소재감이 별로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실내에 손이 닿는 부분은 그나마 좀 낫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너무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났고 가죽 스티어링 휠의 경우에는 그나마 조작감이 좋고 촉감이 좋았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이런 플라스틱 느낌은 정말 현대자동차에서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차 정도 되면 처음부터 잘 만들어서 출시할 수 있는데 매해 차량의 상품성 개선 버전을 출시할 때마다 하나씩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나가려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컵 홀더의 경우에도 이렇게 사이드 부분에 컵을 잡아주는 사소한 부품 몇 개만 더 있어도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이것으로 이번에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캐스퍼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현대차에서 얘기한 차박에 대한 부분이 엄청 메리트로 끌렸고 카키색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저도 다른 분들처럼 사전 예약까지 한 상태인데요. 실제 본 계약에서 넘어갈지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으니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아참, 캠핑 차박용으로 캐스퍼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차량도 함께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